자, 오늘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우리 학교로 돌아왔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하고 수요일 수업은 집 근처에 있는 인근 고등학교에서 찍었었는데 오늘은 우리 학교에 돌아와서 찍습니다. 사실 오늘 촬영 날짜가 9월 17일, 여러분들 어제 모의고사 본 날 있죠? 이 모의고사 푼 직후입니다. 일부러 이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표시하는 형식, 이거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배운 다음에 우리 어제 여러분들 과학 탐구에서 배웠던 시험 문제를 풀었던 그 시험 문제 있죠? 그 시험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 겁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랑 같이 시험 문제도 다시 한번 보고 복습도 하고 이렇게 시작해보죠. 자, 여러분들 이온결합, 공유결합 배웠던 거 그 양 자체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익숙은 하실 겁니다. 우선 이온결합이라는 건 어떤 원자들이 전자를 하나 잃거나 얻으면서 이온 상태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플러스적인 느낌, 마이너스적인 느낌. 원자 자체가 전하량을 띠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잡아당겨서 둘이 붙어 있게 되는, 그래서 결합을 하는 게 이온 결합. 이온이 만들어져서 결합을 한다는 거였었고요. 공유결합은 원소들은 전부 다 전자를 뭐 이렇게 가지면서 내가 안전해지고 싶다고 했었잖아. 특히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좀 가지고 싶어 하는 쪽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금속과 비금속은 주고 싶은 애, 받고 싶은 애 서로 교환하면서 이온이 되고 잡아당겨 윈윈이지만, 여기는 가지고 싶은 애들끼리 어떻게 윈윈을 해? 공유를 한다. 내가 갖고 싶은 전자 하나, 네가 갖고 싶은 전자 하나, 서로가 전자 하나씩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전자 한 쌍이 만들어져서 이 전자 한 쌍을 서로가 공유해서 잡아당기면서 산소 근처에서도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고요. 8개. 그리고 수소 근처에서도 2개가 만족돼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게 바로 공유결합. 전자를 공유해서 만들어내는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특징을 얘기하면 이온결합은 당연히 금속과 비금속 물질의 결합일 때 나타난다고 했었죠. 금속은 보통 전자를 주고 싶고 비금속은 전자를 받고 싶으니까. 플러스 얘네들은 물에 녹게 되면, 고체 상태일 때는 얘네들이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아. 그런데 물에 녹게 되면 이 이온 결합이 깨지면서 얘네들이 전하량을 띠고 있는 입자 상태로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물에 녹이면, 즉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한다. 전기 전도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유결합은요, 자체적으로 딱히 전하량을 띨 이유가 없죠. 애초에 수소 원자도 중성, 산소도 중성, 합쳐져서 그냥 중성이에요. 얘는 물에 녹는다고 떨어지지도 않아. 심지어 이 결합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얘는 자기 전자 가지고, 얘도 자기 전자 가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전하량을 띠는 입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체든 액체든 둘 다, 아니 수용액 상태든 모두 다 전기 전도성이 없다. 기억하실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결합하는 건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럼 이렇게 결합한 분자, 즉 원자와 원자가 결합을 하면 그게 분자라고. 그 분자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 볼게요. 우리가 이온 결합물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요겁니다. 나트륨과 염소죠. 나트륨과 염소입니다. 여러분들 1번부터 20번까지 주기율표 지금쯤이면 슬슬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 수업까지는 원소가 등장할 때마다 얘는 전하량 몇 개, 얘는 이제 원자 번호 몇 번, 핵이 몇 개, 전자 몇 개, 최외곽 전자 몇 개, 이런 거를 줄줄줄줄 알려드렸지만 이제 매번 그렇게 하면 시간 딜레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쯤이면 원자 번호 바로바로 떠올라야 되고, 이름만 봐도 원자 번호 떠올라야 되고, 최외곽 전자, 즉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인지 파바박 떠올라야 됩니다. 몇 쪽, 몇 주기 이런 것까지 정보가 파바박 슬슬 떠올라야 해요. 그래야 시험 문제 풀 때 수월할 겁니다. 자, 나트륨은요, 원자 번호 11번, 2주기 1쪽 원소입니다. 땡, 3주기 1쪽 원소입니다.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원자가 전자 몇 개? 하나이네. 자, 염소는요, 몇 번? 17번 원소예요. 17번 원소. 3주기 17쪽 원소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는 최외곽 전자가 7개, 얘는 최외곽 전자가 7개인 애고, 얘는 하나인 애예요. 얘네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나트륨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자를 주고 싶겠지. 염소한테 주고 싶겠지. 그래서 얘는 전자가 주면서 플러스가 되고 얘는 전자를 받아서 마이너스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플러스 나트륨과 마이너스 염소,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전기적으로 끌리게 돼서 탁 붙어버리게 되겠죠. 붙어버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합쳐지면 다시 중성이 되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트륨과 염소 이온이 만나서 뭐가 만들어진다? NaCl. 그냥 이렇게 붙여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서 이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해서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이런 중간 과정은 사실 굳이 표시할 이유가 없어. 어쨌든 나트륨 원래 중성이었고 염소 중성이었는데 얘네들이 뭐 전자를 이동하든 말든 어쨌든 이렇게 합쳐졌죠. 그래서 이렇게 분자 형태가 띄었을 때는 얘를 굳이 여기서 플러스, 얘를 굳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시하지 않아요. 그냥 NaCl 이렇게 붙여서 원소를 그대로 붙여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온 결합물은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 이런 걸 한번 보죠. 이걸 한번 보죠. 자, 이 가운데에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여러분들 마그네슘은 뭐 쪽이야? 몇 쪽 원소? 마그네슘은요, 나트륨 바로 옆에 있는 3주기 2족 원소. 최외각전자가 몇 개? 2개의 나이입니다. 얘는요, 안정해지고 싶으면은 주변으로 전자를 2개를 내놓고 싶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만약에 Cl과 만나게 되면, 이 마그네슘이 Cl과 만나게 되면, 염소는 전자를 하나까지밖에 안 받잖아요. 그쵸? 마그네슘은 2개 주고 싶은데 그럼 염소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돼. 이렇게 2개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마그네슘 하나 대 염소 2개. 이렇게 결합하면 어떻게 되겠어? Cl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2개인 거고 마그네슘은 E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어쨌든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마그네슘 Cl2, MgCl2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즉,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얘는 금속인데 몇 쪽 원소니까 얘는 바깥 전자를 몇 개를 떼주고 싶어. 얘는 비금속인데 얘는 몇 쪽이니까 전자를 몇 개 갖고 싶어 해. 그러면은 얘네가 1대2로 반응하겠다. 그래서 MgCl2가 되겠다. 2개가 결합이 돼야 되니까. Cl 2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또는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똑같이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하고 이번에는 산소랑 결합을 합니다. 여러분들 삼소는 몇 쪽이 몇 쪽? 2주기. 얘는 8번 원소예요. 8번 원소. 2주기 16쪽입니다. 전자 2개를 받는 걸 좋아하죠. 마그네슘도 전자 2개 주기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2개가 산소로 이동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1대1로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MgO가 되는 겁니다. MgO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금속결합은 너는 전자를 몇 개 줄 수 있고 너는 전자를 몇 개 받을 수 있고 주는 것과 받는 게 개수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하나씩 2명이서 받을게. 나는 2개를 한 번에 받을게. MgCl2, MgO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분자의 표기법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그 안에서 얘는 사실 E 플러스가 되어 있었겠구나. 얘는 사실 E 마이너스가 되어 있겠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고요. 얘도 여기서는 E 플러스가 되어 있겠구나. 여기에서는 그냥 마이너스겠죠? Cl 마이너스인 게 2개인 느낌인 거니까. 그렇죠? 이런 표기의 차이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유결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유결합은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들. 수소가 만나는데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원자번호 1번, 1쪽이 1쪽. 전자 하나 갖고 있나 했죠? 근데 오른쪽 수소 전자를 하나 갖고 있을 거야. 그럼 이 2개를 공유하면서 서로가 안정한 18쪽 원소,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즉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요. 여기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 수소와 수소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진 거야? 수소 2개짜리가 만들어진 거야.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만나서 수소 기체가 되었다. 얘는 공유결합을 했겠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또는 플로린이 있습니다. 플로린과 플로린이 만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날 거야. 플로린은 몇 주기 몇 쪽? 2주기 17쪽 원소예요. 2주기 17쪽 원소. 원자과 전자가 몇 개? 7개의 나이.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의 나이였어요. 얘도 몇 개? 7개의 나이. 그러면 7개의 나이.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의 나이였어요. 원래 최외각 전자가 가득 차지기에는 하나씩 모자랐던 애였죠. 그래서 요거가 공유가 되면서, 즉 하나씩 공유를 하면서 결합이 만들어지는. 이것도 얘네들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얘네들이 결합하는 거 얘기를 할 때에는
그냥 플로린과 플로린이 만나서 뭐가 만들어졌다? 플로린 2자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대신 얘네 사이에서 얘는 17쪽이, 얘는 17쪽이고 전자가 하나씩 모자랐던 아이니까 전자 하나씩 공유를 했겠지. 한 쌍을 공유했겠지. 그래서 플로린 분자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분자의 표시 형태입니다. 얘네 사이에서 아까 전에 NaCl이던 NaCl이든 아니면 MgO든 그런 건 모르겠고 이 사이에 얘네가 어떤 식으로 이온결합인지 아니면 공유결합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얘네들이 결합했으면 이렇게 순서대로 원소를 나열해주면 되는 겁니다. 나열해주면 되는 거예요. 2개면 2개로, 3개면 3개로. 아니면 이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70%를 이루고 있는 거 뭐? 물. 그쵸, 물. 물은 어떻게 만들어져? 수소 2개와 산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지죠. 그쵸? 우리는 이것도 알고 있어요. 산소가 원래 원자가 전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수소와 하나씩 공유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걸 알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만나서 어떻게? H2O를 만들어낸다. 오케이? H2O.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H가 2개고 산소 하나가 결합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분자식을 쓰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딱 우리 화학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몇 개가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A2 분자의 화학결합 모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화학결합 모형이다. 얘를 가만히 보면은 가운데에 7 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7이래요. 즉, 원자 핵의 양성자의 개수가 7개라는 뜻. 여러분들, 7번 원소, 누구지? 수헬리베 붕탄 7. 질소입니다. 질소. 이 질소는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의 나이? 5개의 나이입니다. 질소는 원자가 전자가 5개의 나이예요. 그래서 2개가 있고 3개가 이렇게 놀고 있는, 혼자 있는, 2개가 쌍으로 존재하고 3개가 이렇게 놀고 있는 총 5개의 원자가 전자를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가 지금 2개가 있는 거죠. 이런 아이가 2개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질소가 서로가 만나서 부족한 전자를 채워서 8개가 되기 위해선 얘는 원래 5개니까 몇 개의 전자를 더 공유해야 돼? 얘는 8개가 되고 싶어. 가장 바깥쪽 전자가 8개가 되고 싶어. 그런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가 아니라 8개가 되고 싶은가? 몇 개 모자라? 3개가 모자라. 그러면은 서로가 3개씩, 지금 보이듯이, 보여요? 3개씩 전자를 여기가 공유하면, 이렇게 공유하면 공유결합을 하겠네요. 맞아요? 그쵸? 질소는 여러분들 주기율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비금속 원소입니다. 얘는 전자 5개를 떼내는 것보다 전자 3개를 얻는 게 차라리 나은 애들이에요. 어떻게 얻어? 전자를 3개씩 공유해서 얻는다. 오케이? 자, 이쯤 했으면 얘기 다 했네요. 볼게요. A2는 질소 분자이다. 맞아요? 어떻게 알면 돼? 양성자의 개수가 7개, 원자 번호가 7이라는 거. 7번째는 질소라는 거. 즉, 주기율표에서 7번째가 뭔지 알아야 물 수 있는 보기였어요. A2가 공유하는 전자쌍은 3개이다. 맞아요? 전자쌍이에요. 전자의 개수는 6개지. 하지만 쌍이라는 건 2개가 한 쌍이잖아. 그쵸? 여기 전자 한 쌍, 전자 한 쌍, 전자 한 쌍. 총 3개의 전자쌍을 공유를 합니다. 자, A의 원자가 전자는 7개이다. 맞습니까? 요거 헷갈릴 수 있죠. 여기 플러스 7이라는 게 있으니까 원자가 전자는 7개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죠. 맨 안쪽에 있는 2개는 원자가 전자가 아니잖아. 1주기에 먼저 채워져 있는 아이죠. 얘네 2개 빼고 나머지 5개가 원자가 전자일 겁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는 3번이 정답일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는 4번 문제예요. 4번 문제. 이 4번 문제도 가만히 보면은 원자 A, B의 전자 배치 모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에 원자 A, 원자 B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요. 다른 말 없이 그냥 무조건 중성 바닥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원자 A, 원자 B의 전자 배치 모형이다. 가만 보면은 A가 양성자 11개에 전자도 11개예요. 중성 상태겠지. 전자도 차곡차곡 잘 쌓여 있어요. 여러분들 11번. 여러분들 11번은 누구야?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사실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11번이 어떤 원소인지, 17번이, 여긴 17번 원소겠죠. 17번이 어떤 원소인지 몰라도 사실 풀 수 있어요. 일단 모르는 상태로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들이 11번하고 17번이 뭔지 기억 안 날 수도 있잖아.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볼게요. A는 비금속 원소이다. 여러분들 이 11번 보면은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첫 번째 껍데기 가득 찼고, 두 번째 가득 찼고, 세 번째가 전자 하나만 있죠? 전자 껍데기에 전자 하나만 있는 거 1쪽입니다. 여러분들 1쪽은 뭐야?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이지, 금속. 얘는 금속 원소예요, 금속 원소. 얘는 틀린 말이죠. 자, 화합물 A, B의 화학식은 NaCl이다. 아, 요거를 하려면 얘가 누군지 알아야 되네요. 그쵸? 아이고, 알아야 되네. 한번 볼게요. 11번 원소는 누구? 수헬리뵴봉탄지산?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여러분들 17번은 누구야? 염소입니다, 염소. 그러면 얘네 둘이 결합을 하면 NaCl. 그래서 화학식이 NaCl이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얘는 정답. 자, 화합물 A, B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어때요? 얘는 누가 봐도 바깥 껍질에 전자 하나가 놀고 있죠. 혼자 떨렁 있죠. 얘는요, 바깥쪽에 최각 전자, 원자과 전자가 몇 개? 7개, 7개. 한 자리가 비어있죠. 이 빈자리에 전자를 주면서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 싶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이온이 됐으니까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이다. 그래서 4번. 4번이 정답입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 봅니다. 이 문제는요, 이온결합물과 공유결합물의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 여러분들 제가 이온결합물과 공유결합물의 대표적인 이제 종류들을 설명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 가장 유사하게 많이 나오는 게 소금과 설탕이에요. 소금, 보통 염화 나트륨이라고 표시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온결합물입니다. 염화 칼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칼슘이라는 말 자체가 금속 이온을 형하죠. 염화 칼슘, 염소와 칼슘이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비금속과 금속이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염화 칼슘은 그래서 이온결합물이에요. 자, 설탕은 뭐예요? 설탕은 여러분 그냥 외우세요. 설탕은요, 공유결합물입니다. 공유결합물의 대표적인 물질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설탕이에요. 설탕은 그냥 기본적으로 공유결합물이다 라고 머리에 넣어놓으시면 편해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지금 여기서 가과정과 나과정을 보면은요, 가는 고체 상태에서 두 물질을 전기를 한번 찍어본 거고요. 나는 물에 좀 섞은 다음에, 물에 녹인 다음에 전기를 찍어본 겁니다. 그런데 가에서는 둘 다 X. 나에서 수용액 상태에 뒀더니 A만 전기 전도성이 있다고 해요. 그쵸? 야, 그러면 A랑 B. 둘 중에 누가 이온결합물이야? 기억나시죠? 이온결합물은 수용액 상태에서만 전기전도성이 있고요. 공유결합물은 그냥 전기가 안 통하죠. 즉 그냥 전기가 안 통하는 B가 공유. A,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 A는 이온이 될 겁니다. 그럼 문제 다 풀었네요. 자, A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틀렸죠? 이온결합 물질이죠. B는 금속원소를 포함한다. 아니겠죠? 금속원소를 포함하면 이온결합물일 텐데 얘는 지금 공유결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A는 염화칼슘, B는 설탕이다. 공유결합물, 설탕, 이온결합물, 칼슘. 얘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6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 설명이 여러분들 온라인 학습으로 듣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직 이런 문제 안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저랑 배웠던 거 잠깐 일시정지 해가면서 저랑 배웠던 거 떠올리면서 문제 천천히 한번 복기해 보세요. 자, 봅니다. 이거는요,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겁니다. 선생님이 이걸 풀어봤는데, 선생님 다 미리미리 풀어봤어요. 풀어봤는데 A, C, D, B가 A, B, C, D가 누구인지 솔직히 맞출 수 있어. 2주기 1쪽이 누구인지, 2주기 17쪽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주기율표 잘 떠오르면 누구인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얘는 그거 몰라도 풀 수 있어. 족과 주기의 특성만 알 수 있으면 풀 수 있어요. 오케이? 볼게요.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A와 B의 공통점이 뭐야? 1족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죠? 족에서는요, 족은 원자과 전자가 같은 애들끼리가 같은 족이에요. 원자과 전자가 같은 애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겠죠. 족에서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맞는 말. 자, A와 C는 전자 껍질의 수가 같다. 지금 같은 주기에 있죠? 주기가 같다라는 건 뭐가 같다? 원자과 전자가 포함된, 원자과 전자가 있는 껍데기의 번호가 똑같다. 즉, 껍데기의 개수가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A, C, D 전부 다 껍데기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얘도 맞는 말.
자, C가 전자를 한 개 잃으면 D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어때요? 맞아요? 맞죠? 17쪽, 18쪽이잖아. 전자 하나 잃으면 18쪽이 되죠? 가 아니지. 이거 여러분들 섣불리 생각하면 17, 18, 하나 차이. 전자 하나 잃으면 돼. 이러면서 얘 맞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5번 고르겠죠? 아니에요. 17쪽이 18쪽이 되려면 즉 여러분 17쪽 기억나잖아. 염소, 플루오린 이런 애들. 원자과 전자가 꽉 채운 거에서 하나 부족한 애들이 완벽해지려면 하나를 채워야지. 전자를 잃으면이 아니라 전자를 얻으면 D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 낚이기 쉬워요. 그래서 디귿 틀려서 기억, 니은만 맞습니다. 3번만 맞아요. 16번에 3번.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17번 문제예요. 얘는요, 딱 봐도 이온결합물인 T가 확확 나죠? 확확 납니다. 자, 여기에서 A와 B는요, 애초에 이온 상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쵸? 얘는 원자 번호가 12개라고 했는데, 원자 번호가 12번이라고 얘는 8번이라고 했는데, 얘는 뚜두두두두 보면은 안에 전자가 10개가 있고요. 뭔가 전자 2개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 왜?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래서 전자 2개가 없는 플러스 2인 상태고요. 얘는요,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8이에요. 양성자의 개수는 8개니까 전자의 개수도 8개여야 될 것 같은데, 전자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예요. 전자가 2개가 더 많죠? 2개가 더 많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럼 볼게요. 플러스 A 플러스 2의 전자 배치는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다. 맞습니까? 지금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다라는 건 네온의 전자 배치, 즉 네온이 전자가 원래 몇 개 있는지 정도만 알면 배치가 같은지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네온의 전자의 개수를 알려면 그냥 네온의 원자 번호를 알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네온은 몇 번째 원소? 10번째 원소예요. 그래서 네온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는 몇 개 들어있냐? 딱 10개 들어있고요. 얘는 어때요? 얘도 10개 들어있습니다. 즉, 전자 배치가 같아요. 오케이? 자, A와 B는 같은 족 원소이다. 맞아요? 여러분들, 족은요, 같은 족이라는 건요,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같은 족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자, 그럼 얘는 어때요? 얘는 원래 떼지기 전에, 전자가 떨어지기 전에 원자과 전자 몇 개? 2개가 더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바깥쪽 껍질에 2개가 더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쵸? 얘는 전자과 껍질에 전자가 2개 있었던 2족 원소입니다, 2족. 얘는 2족이에요. 얘는 어때요? 원래 없던 전자였는데 전자 2개를 더 가져서 이렇게 된 거죠.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이 상태에서 전자 2개를 떼야 되지. 여기에 있는 전자를 떼고 여기에 있는 전자를 떼야 됩니다. 얘는 몇 족이야? 2족이야? 아니지. 남은 거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개잖아. 얘는 16족 원소예요. 그렇죠? 마치 얘도 2개, 얘도 2개, 뭐 2개, 뭐 같아 라고 하면서 같은 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얘는 2개를 넣어줘. 원래대로 가려면 2개를 다시 되돌려줘야 되고, 얘는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2개를 떼야 돼요. 그럼 얘는 16족, 얘는 2족 원소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틀려. 자, 화합물 A, B가 만들어질 때, 즉 얘랑 얘랑 결합을 할 때 B가 얻은 전자는 2개이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죠? 이게 맞는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몇몇 친구들은 선생님, 지금 이미 전자는 다 옮겨간 상태인데요. 지금 A2 플러스와 B2 마이너스는 그냥 전자 교환 없이 이대로 결합만 하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뭐라 그래? 화합물 A, B가 만들어질 때 B가 얻은 거라고 했죠. B2 마이너스가 얻은 거라고 안 했죠. 즉 그냥 A와 그냥 B가 만났을 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A, B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얘가 2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만들어졌을 때 얘가 2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 이런 상태가 되면서. 그쵸? B는 전자를 몇 개 얻은 거야?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2개를 얻은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아서 정답은 3번이 되네요. 됐나요? 3번이 됩니다. 자, 수업을 끝내라고 종이 치네요.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온과 공유결합물의 결합,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 그리고 원자 번호와 전자 배치를 줘서 어떻게 내가 물어볼 건지, 얘가 누구인지 물어볼 건지, 이런 유형들을 어제죠. 여러분들 시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이제 등교를 하시게 되겠죠? 그럼 다음부터는 어떤 걸 하느냐? 실제적인 화학 반응.
실제 자연 상태에서의 화학 반응, 누구랑 누가 만나서 어떻게 변할 건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연의 흐름, 산화환원, 산염기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죠.